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18조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흉기를 들고 스토킹 범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둘 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형량에도 차이가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해주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전과에 남게 되지 않게 되죠. 흉기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해주지 말아주세요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며 형을 선고받습니다.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토킹 행위가 뭐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스토킹 처벌법 2조를 보면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1호,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담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목을 보시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이를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를 부근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다목을 보면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를 문자로 지칭하겠습니다. 라목, 직접 또는 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이것을 물건을 둠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마목,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물건 훼손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맨 윗줄에다가 직접성, 위험성,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를 적어 놓았습니다. 직접성은요, 그 사람에 대한 지근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를 말하는 거고요. 위험성은 그에 따라 그 피해자에 대하여 얼마나 위험한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처벌 가능성은 그 행위로 인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는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처벌 수위는요, 처벌이 되는 경우에 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냅니다. 접근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에 대한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직접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성도 높고요. 그래서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겠죠. 직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행위, 부근입니다. 부근. 피해자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직접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그리 높지 않고요. 한 중간 정도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현장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없습니다. 낮다고 보았고요. 처벌 수위 역시 낮습니다. 어떤 위해를 전혀 가한 건 아니잖아요. 인지도도 낮고요.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보면요, 직접성은 높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사람들은 휴대폰을 이렇게 가까이 놓고 보잖아요. 바로 눈앞에 펼쳐지니까 직접성은 높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성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직접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보았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바로 직접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처벌 수위는 사람이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 중간 정도로 보았습니다. 물건을 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람의 인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접성은 중간 정도로 보았고요. 물건을 두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낮다고 보았고요. 처벌 수위 역시 낮습니다. 물건 훼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보았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요,
물건을 훼손하면 결국 사람에 대한 폭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높게 보았습니다. 처벌 가능성 역시 그런 위험성 때문에 높게 보았고요.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보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쓰여져 있는 정당한 이유,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은 굉장히 넓게 적용이 되겠지만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유무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